유식무제, 무식유제, 유식해지는 채널,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한자 게임 프로젝트 유식한자TV 유식한자 채널입니다. 오늘 유식한자 채널 명징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 가운데 나오는 단어인데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고 처연한 계급우화라고 평을 썼네요. 무슨 말인지 분명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한 번에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명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그래도 대충 한 줄 평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명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징, 명은 밝을 명, 징은 맑을 징입니다. 명징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밝고 맑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어사전에서는 깨끗하고 맑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은 밝을 명인데 날일과 달월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두 개의 빛을 비추는 물체가 합쳐진 글자이니까 그 뜻은 분명하겠죠. 밝다, 명료하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징은 맑을 징인데 물수와 오를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먼저 물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수가 글자의 왼쪽에 쓰일 때는 이렇게 변형되어 쓰이는데 그 글자의 왼쪽에 쓰이는 붓수를 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흔히 삼수변이라고 부릅니다. 삼수변은 항상 글자의 왼쪽에 쓰이는데요. 이 삼수변이 들어간 글자는 물이나 액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붓수의 위치에 따른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근하신년편에서 살펴봤었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수의 위치에 따라 대체적으로 8가지로 나뉘는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4개를 보았었습니다. 붓수가 왼편에 쓰일 때는 변이라고 하죠. 오늘 살펴볼 맑을 징에 이 삼수변이 쓰였습니다. 자, 붓수가 오른편에 쓰일 때는 방이라고 했죠. 이것은 어지러울 난인데 새을 붓수가 오른편에 쓰였습니다. 붓수가 위쪽에 위치할 때 머리라고 했고요. 이것이는 부필이라는 글자인데 대죽이 위에 쓰였죠. 아래에 위치할 때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사무할 연이라는 글자 마음심이 아래에 쓰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오늘은 나머지 4개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수가 왼쪽에서 아래로 받쳐져서 위치할 때를 받침이라고 하죠. 나아갈 진이라는 글자인데 갈착이라는 붓수가 받침으로 쓰였습니다. 또 붓수가 위에서 왼쪽 아래로 위치할 때 엄호라고 합니다. 법도도라는 글자인데 집엄 붓수가 쓰였죠. 또 붓수가 3면 이상을 둘러싸거나 양옆을 에워쌀 때에는 몸이라고 합니다. 몸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나라국자입니다. 애울위 몸붓수가 쓰였습니다. 짝필이라는 글자입니다. 감출해 몸이. 또 이것은 사이간이라는 글자인데 문문붓수가 쓰였고요. 제주술이라는 글자 갈행붓수가 몸으로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자 자체가 붓수인 경우 제붓수라고 하죠. 지난번 우리가 진면목편에서 살펴본 소정이라는 글자 이것도 제붓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꼭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붓수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수가 글자의 왼쪽에 이렇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을 삼수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등은 걸을 발이라는 붓수와 콩두라는 붓수 이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걸을 발을 보겠습니다. 걸을 발은 등질발이라고도 하고요. 필발머리라고도 합니다. 자, 이 붓수는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이고 소전에서는 또 이런 모양입니다. 발의 모양을 그린 붓수인 그칠지 이것이 나란히 2개가 붙여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서로 반대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마치 등을 돌린 것 같다. 그래서 등질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글자 속에서 쓰일 때는 등지다라는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걷다라는 의미로 항상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글자는 필발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윗부분에 즉 머리에 쓰였다라고 해서 필발머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걷다, 가다, 등지다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콩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콩의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원래는 곡식이나 음식을 담아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굽이 높은 그릇을 그린 것이죠.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그렸고요. 소전에서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콩두에는 원래의 뜻인 제기 또 이후에 첨가된 콩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를 등이라는 글자는 걸을 발과 콩두가 합쳐져서 신에게 바칠 음식을 제기에 담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것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오르다 나가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을 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을 징은 오를 등에 물을 뜻하는 삼수변이 더해져서 물속에 포함된 이물질은 가라앉고 물만 떠올라서 맑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맑다, 깨끗하다의 뜻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명징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밝을 명에 깨끗하다라는 뜻, 그리고 맑을 징에 맑다라는 뜻이 더하여져서 맑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에서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가로 세로로 옷감을 짜듯이 치밀하고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아주 맑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유시간자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명징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바닥에 함께 써보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써보셨나요? 유시간자 채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대충 알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자로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유익한 TV가 되겠습니다. 5천만 한국인이 모두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유시간자 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